자, 다태아의 이제 두 번째 파트로서 다태아의 선별 선택적 유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옛날에 이걸 왜 하게 됐냐면 옛날에는 안 했어요. 제가 10년 전에는. 그런데 이제 현관아기도 또 많이 하게 되고 상둥이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겠어요. 근데 오셔서 옛날에는 이러는 거예요. 산모들이. 원장님, 저는 상둥이 못 키우겠어요. 그냥 유산시켜 주세요. 새 상둥이 됐어요. 못 키우겠어요. 유산해 주세요.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니 뭐 한 명 있는데 제가 이제 산모들이 딱 말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임신 계획을 세웠는데 집에 아기 한 명 있다, 두 명 있다. 나는 세 번째 아기 임신을 계획했는데 뜻하지 않게 새 상둥이 생겼다. 나 못 키우겠다. 이번에 치우고 다시 다음에 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기는 저도 물론 뭐 9주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8주도 할 수는 있지만 왜냐하면 10주 이후에 이렇게 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이유는 그 앞에 만약에 했을 경우에 트윈 간 두 명이었다. 9주 때 했어요, 한 명을. 근데 한 명이 또 뒤에 계류산 되면 어쩌라고요, 이거. 그죠? 그래서 좀 지켜보는 겁니다, 그냥. 왜냐하면 10주 안에도 계류산 되는 확률이 많으니까 어찌 될지 모르니까 한번 지켜보는 거죠, 10주까지. 또 엄마 마음이 또 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보는 거고. 그래서 요즘은 좀 시간도 좀 끌 겸 어떤 경우는 NIPT 좀 해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NIPT 해보세요. 뭔지 알아야죠, 저도. 안 되면 CBS라도 하세요. 빨리 PCR로 빨리 봅시다. PCR로 하면 다음날 오거든요. 그래서 뭐 봅시다. 이러면서 안 되면 이거라도 합시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뭐 산모분한테 선택권을 줍니다. 선택권을 주거든요. 이렇게. 물론 CVS 하면 돈이 좀 드니까 산모분들이 또 NIPT 또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제가 어떻게 환자분한테 뭐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산모분한테 맡깁니다. 이거는 뭐 제가 돈 내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할 게 아니고 이런 경우가 있고 하니까 하는 게 좋고 둘 중에서 하시고 이렇게 NIPT라는 경우는 약간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설명드리고 산모분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뭐 다 아시겠지만 초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란성 상둥이는 뭐 굳이 뭐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란성 상둥이는 수정란이 둘로 나누어지면서 생기고 둘로 나누어지는 시점에 따라서 양막과 흉막의 개수가 달라진다. 자, 이제 학생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하나 더 붙였습니다. 자궁착 상전에 수정 후 3일 이내에 나누어지면 양막과 흉막이 각각 2개씩 생긴다. 자, 일란성에서는 이게 한 30% 생기죠. 자, 수정란이 자궁 착상되고 난 뒤에 일단 착상이 됐어요. 근데 수준으로 따져보니까 4, 8일 정도에서 나눠지면 흉막 1개고 양막이 2개다. MCTA가 이렇게 생길 수 있다. 그죠? 자, 요게 또 일란성 상둥에서 한 70% 차지하고, 그 다음에 수중류 8, 13일 이내 나눠지면 흉막 1개, 양막도 1개다. 자, 요건 한 1% 정도 되고, 샴상둥이는 기타 등등등 몇십만 분의 1이지만, 저는 한번 겪어봤습니다, 이거. 겪어갖고, 뭐, 대학병원 보냈는데, 그 다음 어찌된지 모르겠어요. 뉴스 나올 줄 알았는데, 뉴스 안 나오더라고요. 나왔나 했는데, 어찌된지 모르겠어요. 여의도에 갔다 해서 성모병원에, 왜 걸로 갔지 이랬는데, 뒤에 소식이 없더라고요, 뭐, 이 강의 준비하면서 찾아서 전화 걸어보고 싶더라고요. 어찌됐냐. 궁금해서. 저는 그때 방송에 나올 줄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또 여기서 설명드릴 거는 뭐냐. 야, 이게 참 오묘한 게 좀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뭐 이런 경우는 일란성일 수도 있고 지금 이제 초기를 따지면 뭐 크면 문제가 없지만 성별 다른 거 확인하면 되겠지만 초기에는 성별도 알 수 없고 일란성인지 일란성인지 도저히 구별 안 됩니다. 좀 일란성이 생길 수 있는 케이스로 되어 있고 자, 일란성 중에서도 이런 케이스가 있지만 자, 만약에 이런 경우에 MCDA 같은 경우는 흉막 검사를 한다. 근데 애가 양막이 2개야. 애가 2명이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CV에서 해갖고 이거 나중에 또 결과를 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리고 16주 이후에 NIPT하고 근데 또 다운 고형기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나? 양수 검사를 따로 해야 되나? 이렇게 약간 의문이 드는 선생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이거는 우리 병 선생님이라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수님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경우는 12주 때는 CBS를 하게 되면 그냥 태반이 하나이기 때문에 요 샘플 탭은 하나에서만 샘플을 하시면 끝난다. 결론은 이걸로 충분하다. 양쪽 다 아기가 이상 없으면 이상 없는 거고 이상 있으면 둘 다 이상이 있는 거다. 16주 이후에 만약에 양수 검사를 할 경우는 한 명만 해도 충분하다.
둘 다 일란성이기 때문에 충분하다. 문제는 이런 거죠. 사실 문제는 이란성 같은 경우, 야,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두 명 다 해야 됩니다. 이건 어찌 될지 몰라요. 아니, 뭐, 둘 다 딸딸이다. 일란성이다. 이건 아니죠. 그죠? 커도 무조건 해야죠. 이란성도 그렇고. 딸 아들이다. 이란성이네. 그래도 해야 되죠. 각각으로. 자, 그런 경우의 수가 생기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앞에 이런 이야기를 구질구질하게 한 이유는, 또 다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상중이 우리 선택적 유산 한번 보겠습니다. 두 명 같은 경우죠. 이 산모 같은 경우는 난임병원에서 오셨는데 사실 아기 주우러 오셨어요. 아기 주우러. 그래서 NIPT를 했는데 에드워드 양성이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뭐 아기 뭐 유산시키러 일단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딱 보니까 야, 이거 일항성이 가능성이 있다. 한번 윤모 검사를 해서 그때 가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설득을 해서 한 명은 복부로 하고 한 명은 질식으로 했습니다. 이 케이스가 상당히 사실 그림에서 이쪽에 있지만 사실 뒤쪽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양만을 걷어가면서 해야 되는 좀 약간 어려운 케이스였는데 어쨌든 검사는 잘 됐고 그래서 이틀 뒤에 전화드려서 첫 번째 위쪽에 있는 아기가 에드워드고 둘째 아기는 정상이다. 이렇게 해서 1번 아기를 실내선 선택적 유산을 했습니다.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잘 이제 자기 다니고 싶은 병원 잘 다녔고요. 그래서 요런 경우에 아까 제가 경우했기 때문에 앞에 설명드린 겁니다. 설명드렸고. 자, 그다음에 다음 영상 보시죠. 그래서 이제 요 영상을 보면 한 15주경에 보면 빨리 선택적 유산을 할수록 아기가 빨리 사라집니다. 베니신 터빈 한 명이 빨리 사라지고 사실 한 13주 이전에 한 아기들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한 달 뒤에. 제가 신경 안 쓰면 도저히 못 찾습니다. 못 참고. 주수가 올라갈수록 이제 좀 찾기 쉬워지죠. 흡수가 늦어지고 한 2달 걸리기도 하고 큰 태아 주수가 또 한 해가 유산되고 사산돼도 끝까지 또 가는 경우도 많고 밑에가 사산돼도 참 애기들은 신기해요. 잘 견딥니다. 잘 견디고 이런 애기들은 초기에 잘 흡수가 돼서 전혀 한쪽 태아한테 영향을 안 준다. 그래서 아예 시리션 아보션을 선택적 유산하려면 빨리 하는 게 좋더라고요. 빨리 크면 좀 부담돼요. 사실은 이게 혹시 다른 애기한테 영향을 미칠까봐 좀 부담되기 때문에 하시려면 빨리 해서 조기 선택을 해서 빨리 결심해서 빨리 산모한테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자, 세 번째 새 상중이가 이제 있는데 이 경우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저희 병원에서 이렇게 이제 배란 유도를 했어요. 배란 유도를 하고 해서 잘 임신을 하고 첫 번째 제왕절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배란 유도를 했어요. 배란 유도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5주에 보니까 베타-C가 5216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맨 처음에 신규 선생님들 오고 이러면 제가 굉장히 교육을 많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5216 교과서적으로는 1500, 2000 그건 잊어버려라. 생각도 하지 마라. 그냥 사람이 기계도 아닌데 무슨 2500대면 보여야 되고 그런 건 없다. 자, 이게 보시면 5000 얼마입니다. 안 보였어요. 지색이 없어요. 그러니까 섣불리 자궁의 임신이라 막 방방 뜨면요. 나중에 또 요즘 얼마나 산모들이 또 예민합니까? 또 불안해하시고. 그래서 자궁의 임신 가능성도 있지만 좀 더 지켜볼 시간을 좀 끌어야 됩니다. 저희 병 같은 경우는 자궁의 임신이라 생각 들어도 우리 복강경 담당 선생님들한테 야, 어쨌든 하루 전에 입원시키고 질질질 끌어갖고 맞는 기도로 해서 수술해라 이야기하거든요. 그 이유가 찾기도 힘듭니다. 빨리 수술하면. 찾기도 힘들고 또 어떤 에러를 좀 방지해도 갑자기 또 볼 수도 있거든요. 이게 또 얘기가. 이 얘기도 보면 그 다음날 보니까 뭔가 조금 조짐이 보인다. 초음파에. 예? 그 다음 이틀 뒤에 한번 보자. 그래 또 보니까 아기가 한 명 보여. 아이고 자궁의 임신 아니네. 잘 됐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한 10일 뒤에 딱 보니까 트윈이에요. 트윈. 야, 이것도 뭐야. 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게 뭐 자궁에 임신해서 뭐 강성해서 뭐 트윈까지 갔습니다, 지금. 그래서 다음에 또 한 2주 가까이 뒤에 보니까
이게 보니까 한 명이 MCDA로 바뀌었어요. 새 상둥이 된 거죠, 지금. 그 두 개의 수중란이 들어가서 한 개가 늦게 분열되면서 새 상둥이 된 겁니다, 졸지에.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보니까 아기가 이렇게 초음파에 나중에 이제 보니까 단일 싱글 피투스네 생각했는데 그다음 이렇게 보니까 10일 뒤에 보니까 2명. 상둥이네 축하드립니다. 이랬는데 다음에 또 보니까 또 있어. 그 애기 집에. 야, 진짜 이렇게 참 희한한 경우도 좀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산모부는 애기가 한 명 있잖아요. 앞에 그렇죠. 제왕절개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총 4명이야. 자기 입장에서는 만약 이 애기를 출산한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알겠다. 지우자. 한 명 그래서 이제 10주 넘어가면 하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2명 동시에 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아기를 선택 출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2주 뒤에 초음파 보니까 주상둥이 그 나머지 MCJ 그 태아들은 조용히 이렇게 사그러 들고 있습니다. 2주 됐는데 이만큼 크기가 많이 차이 납니다. 자, 내상둥이 이제 경우인데요. 자, 이분은 이제 우리 병원에서 임신되지는 않았고 처음에 오셨는데 보니까 아기가 한 명 있고 그 밑에 보니까 3명이 쪼르미 있더라고요. 이렇게 나란히. 이 히스토리를 보면 이분은 또 아기가 있어요. 한 명. 34주 4일에 또 PPRM 돼서 조기 양수막이 터져서 오셨고 인공수정을 했더라고요. 인공수정. 이분은 한 명만 원해요. 한 명만. 나는 한 명만 키우겠다. 나는 3명 못 키운다. 앞에 한 명 있으니까 딱 이번 해서 2명 키우다. 한 명 또 힘들었다. 조산했으니까 또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알겠다. 일단 크는 거 보자. 왜냐하면 또 이 중에서 4명 됐으니까 한두 명은 또 유산될 수도 있고 안 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보자. 지켜보자. 굳이 오니까 4명 다 발표하더라고요. 자, 힘을 잘 끼고. 혹시나 해서 좀 인터벌 조금 더 뒀어요. 더 보자 했더니 그때도 보니까 너무 애기들이 다 건강한 거예요. 4명 다. 그래서 한 명만 일단 하자. 오늘 너무 4명 한꺼번에 다 하려니까 조금 부담된다. 그죠? 한 일주일 가까이 있죠. 제가 이불로 늦게 좀 시켰는데 왜냐하면 산모분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2명 남고 이제 2명 잘 크고 있으니까 괜찮으니까 앞에 1명 있고 3명 키우는 것도 어떠냐. 상둥이도 괜찮지 않냐 이러는데 산모분이 좀 단호하더라고요. 나는 끝까지 하겠다 이래서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이 제가 알겠다 이렇게 해서 좀 인터벌을 두고 마음의 변화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4번째 상둥이를 3번째 유산을 그래서 이제 16주에 얘기는 이제 양수검사를 했고요. 양수검사를 했고 이런 경우는 알파베타 프로테인이 이렇게 만약 그런 검사를 해도 굉장히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좀 다태하기 때문에 올라간 거고 이런 거는 그래서 그 이야기 아까 좀 전에 한 이야기죠. 알파베타 프로테인 이런 거는 높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냥 보면 된다. 걱정하지 마라. 이래서 다 신경혈통증 양성이 나왔지만 다 이상이 없었고 그런데 이제 쭉 중간에 차트가 이제 제가 바로 이어서 붙였지만 39주 2일에 갑자기 밤에 열이 나고 해갖고 고열이 나서 아침에도 이렇게 세브란스 병원에 응급실 갔더라고요. 그쪽에서 염증 수치 있다고 혈액 검사해 보니까 항생제 맞고 했는데 배도 아프고 열도 안 떨어지고 저희 병원 오셨어요. 내전에 보니까 3, 4시에 아직까지 프로틴 아기는 떠 있고 그래서 입원 시켜서 안태 주고 수액 주고 앉아 빨리 옥시로 해서 첫 번째 아기 이제 자연분만 했으니까 자 이제 더 빨리 진행해보도록 하자 이랬는데 계속 스파이크 열이 나오고 안 떨어지고 해서 도저히 불안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산모분한테 그냥 제왕절개 빨리 하자. 불안하다. 이래갖고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됐고 하면서 말도 잘 들어서 그냥 만명tum이 한번 해드렸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계속 열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열이 지속되고 한 3일째 가서 이제 열이 떨어지고 그 산모분 건강하게 퇴원했습니다. 건강하게 퇴원했고 자, 그 5번째 경우 지금 케이스는 없습니다. 자, 저희 병원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지금 1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다들 실력 있고 좋습니다. 인품도 좋으시고 여기도 다 20년 이상 된 선생님들이 몇 명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이렇게 고년차 선생님들이 많거든요. 많고 그래서 지금 아주 평화롭게 지금 다 같이 가족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강의를 이제 마치게 되는데 끝으로 심포지엄 강의를 맡겨주신 우리 이대서울 엄마아기병원 우리 박미애 병원장님과
교수님들에게 감사드리고 강의 끝까지 경청해 주신 내빈 선생님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강의를 뭐 좀 이렇게 이제 잘 하려고 했는데 그 선생님들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 교수님들 많이 참석해 주고 의외로 또 제 주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참석하신 걸 알게 되었고 또 강의가 끝나고 난 뒤에도 또 여러 교수님들이나 또 우리 선배님들이 또 강의 또 너무 잘 들었다, 아주 유익한 강의였다, 또 케이스 위주로 잘 들었다고 또 격려의 말씀해 주셔서 강의 끝나고 굉장히 좀 뿌듯하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강의가 제가 주제를 강의한 거는 일단은 먼저 유무막 검사 같은 경우는 조기에 빨리 해서 산모들한테 좀 더 선택권을 주자, 그런 강의가 좀 위주였고 또 초기에 조심해야 될 거 이런 사항도 설명드렸고 또 선택적 유산에 대해서 산모들에게 다양한 폭을 줌으로써 산모들에게 좀 더 재량권을 주자. 의사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산모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 또 집에 있는 자녀수를 고려해서 좀 더 라이프 스타일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 강의가 조금 상과적인 파트에서는 스페셜 파트입니다. 스페셜 파트이고 또 대학병원에서 많이 이 시술을 또 하지는 않고 있고 또 사실 뭐 유무막 검사가 또 사실은 다들 좀 어려워합니다. 어려워 테크니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경험이 많고 해서 오늘 선생님들에게 이런 케이스가 있다, 이런 다양한 케이스가 있다, 우리가 경험 검사를 빨리 할 필요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검사에 대해서 또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선택적 유산에 대해서도 산모들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주치의 선생님과 긴밀한 또 상의를 하시면 안전하게 본인이 원하는 자녀수만큼 또 아기를 출산할 수가 있습니다.